세상이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ABC 뉴스에서 세계 최대 IT 강국 중국을 두고 다른 작은 나라로 취재를 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분하고 단순한 해외 취재에서 시작하여 충격적이고 놀랍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들게 해준 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아침 커피를 반쯤 마셨을 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전화가 오는 건 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전화는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마이클 더글라스입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이클, 좋은 기사거리가 하나 있어요. 다니엘 카터, ABC 뉴스 보도국 편집장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내려놓았어요. 어떤 이야기죠? AI, 그가 말했어요. 그것도 아주 큰 건이야. 저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AI라면 이미 수도 없이 다룬 주제였어요.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다니엘 편집장님이 말을 이었어요. 중국의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 몇몇 소식통에 따르면 데이터가 맞지 않는다는 거야. 부풀려진 숫자, 사라진 연구 자료, 과장된 성과 보고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 저는 눈썹을 살짝 올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생각만큼 앞서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밝혀내는 게 내 역할이지. 베이징으로 가서 전문가들을 만나고 실제 데이터를 조사해봐. 뭔가 큰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보도해야 해. 저는 의자에 기대앉아 생각했어요. 중국 AI에 대한 대형 스캔들,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제 기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사가 될 수도 있었어요. 좋아요. 제가 말했어요. 해볼게요. 좋아. 다니엘이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 더 있어. 그의 목소리가 살짝 달라졌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AI 분야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작은 나라가 하나 있어.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느 나라죠? 한국.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한국이요? 나만 말인가요? 그래. 다니엘이 말했어요. 놀랍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한 보고서를 봤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한국의 AI 언어 모델이 중국과 미국의 시스템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저는 자리에서 몸을 바로 세웠어요. 이게 사실일 리가 없었어요.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는 건 알았어요. 삼성, LG, 빠른 인터넷 같은 것들이 떠올랐죠. 하지만 AI에서 중국과 미국을 앞선다고요? 쉽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데이비드는 계속 말했어요. 아직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야기야.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보도해야 해.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생각했어요. 그럼 직접 확인해 보라는 거네요. 맞아. 베이징에서 취재한 후 서울로 가. 전문가들을 만나서 확인해봐.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중국과 한국, 전혀 다른 두 나라, 두 개의 이야기. 하나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곳,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나라. 그런데 가끔은 가장 큰 이야기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저는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비행기 표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취재 꽤 흥미로울 것 같았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중국이 AI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한다고 다들 말했어요. 지금까지 읽은 모든 기사, 연구 논문, 보고서가 똑같이 말하고 있었어요. 가장 큰 기업들, 가장 많은 투자, 가장 빠른 성장.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들었어요. 보고서 대부분이 정부기관에서 나온 자료였어요. 몇몇 수치는 어딘가 어색했고 AI 프로젝트들이 문서상으로는 대단해 보였지만 실제 사례나 구체적인 성과는 거의 없었어요. 특히 중국 AI 산업을 극찬하는 기사들은 대부분 중국 국영 언론에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확실한 증거가 거의 없지? 그때 화면에서 이상한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 보고서의 작은 단락이었어요. 엄청난 중국 AI 데이터들 사이에 묻혀 있어서 그냥 넘길 뻔했어요. 하지만 문장을 읽고 나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한국의 AI 언어 모델이 속도와 정확성 면에서 중국과 서구 시스템을 능가한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게 맞는 말일까? 한국은 작은 나라잖아요. 물론 삼성, LG, 초고속 인터넷 같은 기술 강국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AI에서 중국과 미국을 뛰어넘었다고? 이건 말이 안 됐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바로 보고서에 적혀있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한지훈 박사님이신가요?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ABC 뉴스
저널리스트 마이클 더글라스입니다. 저는 간단히 설명했어요. 아시아 AI 개발에 대한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내용을 발견했어요.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박사님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요. 혹시 한국이 AI 분야에서 앞서 있다는 사실에 놀라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요? 네, 그럴 만하죠. 박사님이 말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을 주목하지 않아요. AI 하면 중국과 미국만 떠올리죠.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설명은 할 수 있죠. 박사님이 말했어요. 하지만 말로 듣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저는 책상 위에 흩어진 보고서를 내려다봤어요. 원래 일정대로라면 저는 중국에서만 취재할 예정이었어요. 모두가 원하는 이야기는 중국에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느낌이 달랐어요. 만약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AI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다면 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다음 목적지는 한국이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저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 시간 기다렸던 그 순간이었거든요. 짐을 챙기고 입국 심사대로 걸어가면서 저는 한국이 어떤 곳일지 전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나라와 똑같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마도 복잡하고 시끄러운 대도시일까? 또는 전통적인 분위기가 강한 곳일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나 공항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인천국제공항은 지금까지 제가 다녀본 어떤 공항보다도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바닥은 마치 유리처럼 반짝였고 곳곳에 설치된 안내, 로봇들이 여행객들에게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커다란 디지털 스크린들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여러 언어로 부드럽게 정보를 전환하며 실시간으로 항공편 정보를 보여주었어요. 저는 입국 심사대를 향해 걸어갔는데 줄이 길지 않아 놀랐어요. 보통 공항에서는 서류 작업이나 대기 시간이 길어 피곤한 기분이 들 때가 많은데 여기서는 자동 입국 심사대에서 몇 초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사람들은 차례대로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을 통해 신속하게 통과했어요. 그렇게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보면서 저는 이 공항이 단순한 공항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짐을 찾고 나서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 정갈한 옷차림의 한지훈 박사님께서 공항 출구 근처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박사님은 깔끔한 남색 정장을 입고 계셨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다가오셨어요. 마이클 더글라스 저널리스트님,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저는 박사님과 악수를 나누며 감사합니다. 박사님. 드디어 여기 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박사님께서는 비행은 편안하셨나요? 라고 물으시며 친절하게 챙겨주셨어요. 저는 네, 잘 도착했습니다. 라고 답하며 공항 내부의 풍경과 체계적인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그 후 우리는 함께 차에 탔어요. 차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반짝였고 거대한 디지털 광고판들이 실시간 정보를 송출하며 도시 전체를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또한 전동 스쿠터와 자율주행 택시, 그리고 버스들이 질서, 정연하게 도로 위를 달리는 모습은 마치 미래 도시에 온 듯한 기분을 주었어요. 엘레나는 차 안에서 카메라를 들고 계속 촬영하며 말했어요. 마이클, 이걸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그러네요. 서울은 생각보다 훨씬 미래적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한국 하면 K-팝이나 전통 문화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한국은 기술 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저희는 이미 5G 네트워크를 전국에 구축했고 자동화 시스템과 스마트 시티 기술로 일상생활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결제하고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이동하며 모두가 기술 덕분에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전통적인 문화만 가진 나라가 아니라 첨단 기술로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서울의 거리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질서 있게 흘러갔어요. 기술과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이 모습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한편 저는 아직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작고 중요하지 않은 나라로 생각하지만 이곳은 전혀 달랐어요. 저는 한국이 가진 다양한 면모를 직접 경험하면서 그동안 제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하나씩 깨달아갔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밝고 친절했어요. 공공장소에서의 질서정연한 모습, 그리고 스마트 기술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일상은 저를 감탄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제가 박사님께 말하자 박사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미래를 알아가게 될 거예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이렇게 저는 첫인상에서부터 한국이 단순한 첨단 도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서울의 밤 풍경, 질서정연한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했어요. 그날 저는 한국에서의 첫 경험을 통해 세상이 얼마나 넓고 다양하며 놀라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이곳에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직접 만나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가 서울 시내를 달리며 차 안에 있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도로 양쪽에 우뚝 선 고층 빌딩들과 그 빌딩 외벽에 펼쳐진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들이 마치 미래 도시처럼 보였어요. 네온사인과 전광판이 생생하게 깜빡이며 실시간 정보를 보여주고 광고 내용도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 부드럽게 바뀌었어요.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도시가 단순한 기술 도시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옆에 앉아 계신 한지훈 박사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마이클님, 한국의 AI 기술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최신 장비나 투자만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한글의 체계 덕분이에요. 저는 그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글이 AI에 영향을 준다고요? 제가 물었어요. 박사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맞아요. 영어와 중국어는 불규칙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한글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각 문자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서 AI가 학습할 때 오류가 적고 빠르게 배울 수 있어요. 저는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창밖에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과 맞물려 작동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박사님께 계속 물었어요. 그러면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이 바로 이런 미래 기술의 초석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박사님께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세종대왕께서는 15세기에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 한글을 창제하셨어요. 그분의 목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 정신이 지금의 AI 기술 개발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서울의 도로, 자동화된 시스템, 사람들이 사용하는 첨단 기술의 흐름 모두가 한글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와 닮아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놀라워요. 세종대왕께서 남긴 유산이 오늘날 기술 혁신에 이렇게 깊게 자리 잡고 있다니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엘레나도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마이클, 이건 단순히 기술 발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통 방식과 사고 방식을 바꾸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박사님께서는 손짓으로 회의실 벽에 걸린 전시물을 가리키셨어요. 그 전시물에는 커다란 한글 글자들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보세요. 이 한글 글자들은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었어요.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정보와 지식을 빠르게 공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그 같은 체계적인 사고방식이 AI 기술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저는 그 전시물을 바라보며 한글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깊은 철학에 감동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세종대왕의 비전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살아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하자 박사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맞아요. 우리가 한글을 통해 배운 명료함과 효율성이 바로 한국의 AI 기술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최신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체계적 사고와 효율성을 쌓아온 나라라는 사실을요. 서울의 질서 정연한 풍경,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활하는 모습, 그리고 AI 기술에 적용된 한글의 원칙까지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알 것 같아요. 한국의 AI 성공은 단순히 최신 장비나 대규모 투자가 아니라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이 주는 명료함, 체계성,
그리고 효율성 덕분인 거군요. 제가 말하자 박사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그겁니다. 그 정신이 지금의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는 원동력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는 박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미래를 준비해 온 나라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어요. 한글의 힘과 그 속에 담긴 역사적 가치가 오늘날 AI 기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기자가 아니라 한글의 힘과 그 철학, 그리고 그것이 현대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세상에 전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열망은 제 글 한 줄 한 줄에 고스란히 담기게 될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의 미래와 세종대왕께서 남기신 위대한 유산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한글의 논리적, 체계적, 그리고 효율적인 특성 덕분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덕분에 오늘날 한국은 세계 기술 경쟁에서 단연 돋보이는 나라가 되었어요. 저는 박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으며 이제 정말 알겠어요. 한국의 AI 성공은 세종대왕의 위대한 비전과 한글의 힘 덕분인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박사님께서는 따뜻하게 웃으시며 맞습니다. 이 정신이 앞으로도 계속 기술 혁신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날 저는 서울에서 한글이 가진 진정한 힘과 그것이 오늘날의 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체감했어요.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한국의 미래를 향한 희망과 감동이 가득했어요. 세종혁신연구소를 나서면서 제 마음은 온통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그 건물은 오래된 역사와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모습이었고 저는 마치 과거와 미래가 한 곳에서 만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연구소 내부에는 옛 문서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고서, 두루마리, 그리고 예전 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그림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바로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에 관한 전시물이었어요. 저는 한글이 새겨진 전시대 앞에 서서 정갈하고 단순한 기하학적 문자들을 바라보았어요. 이 문자들은 모두 목적과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저는 수백 년 전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하신 그 위대한 의지를 떠올렸어요. 그분은 지식과 소통이 특정 계층만의 전유물이 되어선 안 된다고 믿으셨어요. 전시물 앞에서 가이드 분께 세종대왕께서 정말로 모든 백성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하신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가이드 분께서는 따뜻하게 웃으시며 네, 맞았어요. 세종대왕께서는 모든 사람이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문자를 원하셨어요. 그분의 목표는 모든 백성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도구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오늘날 AI 기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 박사님께 한글이 AI 개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한 박사님께서는 네, 한글은 규칙이 명확해요. 영어나 중국어처럼 예외가 많지 않아서 컴퓨터가 배우기 훨씬 쉬워졌어요. 그래서 한국의 AI 언어 모델이 오류 없이 빠르게 학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서울거리를 지나면서 보았던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 기술, 그리고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첨단 기기들이 바로 한글의 논리성과 체계성과 닮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세종대왕께서 남기신 위대한 비전이 오늘날 우리 기술 발전에 이렇게 깊게 자리 잡고 있다니요. 라고 감탄하며 말했어요. 엘레나도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클, 이건 단순히 기술 발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통 방식과 사고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전시장을 한참 동안 둘러보면서 한글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깊은 철학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이제 정말 알겠어요. 한국의 AI 성공은 단순히 최신 기술이나 대규모 투자가 아니라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이 주는 명료함, 체계성, 그리고 효율성 덕분인 거군요. 라고 말하자 한 박사님께서는 따뜻하게 웃으시며 맞습니다. 이 정신이 지금의 기술 혁신의 원동력입니다.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날 저는 박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미래를 준비해 온 나라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한글의 체계적 구조와 그 속에 담긴 세종대왕의 비전이
오늘날 AI 기술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저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어요. 전시장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의 거리, 자동화된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한글의 논리적, 체계적, 효율적인 특성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미래가 단순히 첨단 기술을 넘어선 오랜 역사와 전통이 만들어낸 특별한 힘임을 느꼈어요. 저는 이제 단순한 기자가 아니라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과 한글이 어떻게 오늘날의 기술 혁신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세상에 전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열망은 제 글 한 줄 한 줄에 고스란히 담기게 될 거예요. 저는 세종혁신연구소를 나오면서도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느낀 서울의 밤 공기는 정말 상쾌했어요. 하늘은 어두웠지만 수천 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고 고층 빌딩들은 네온사인과 전광판으로 환하게 빛났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엘레나는 아직도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건물과 거리의 풍경,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잊지 않으려고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 모든 모습에 감탄했어요. 서울의 야경은 단순히 도시의 불빛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곳 사람들의 열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끼게 해줬어요. 우리는 호텔로 향하는 차에 탔어요. 차 안에서는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거리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매끄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도로 위에 자율주행 버스와 전동 택시들이 질서 정연하게 다니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며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최신 기술 덕분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체계적 사고방식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사실을 느꼈어요. 차 안에서 한 박사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마이클님, 한국에서는 기술 그 자체보다도 그 기술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접목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죠. 저는 박사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니 놀랍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차가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추어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고요한 밤하늘에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세계는 중국이나 미국에만 주목해왔지만 사실 한국은 조용히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이곳의 기술은 단순히 최신 기계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전통에서 비롯된 체계적 사고방식 덕분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호텔에 들어가기 전 한 박사님께서 저를 보며 조용히 물으셨어요. 마이클님, 이제 세상에 뭐라고 전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진실을 전할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몰랐던 한국이 만들어 온 미래를 세상에 알릴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빈 문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번 기사는 단순한 기술 기사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와 한글의 위대한 유산이 오늘날 AI 기술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담은 이야기였어요. 저는 키보드에 손가락을 올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미래, 한국이라는 제목 아래 저는 지금까지 겪은 경험과 한 박사님께 들은 말씀, 그리고 직접 본 서울의 모습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기술은 단순한 기계나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사고방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한국은 그 사고방식이 오래전부터 자리 잡아온 나라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와 세종대왕께서 남기신 위대한 유산 덕분인 거예요. 한국의 미래는 단순히 첨단 기술에 머무르지 않고 오랜 역사와 전통에서 우러나온 지혜로 이루어져 있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은 감동을 받으며 글을 썼어요. 세종대왕의 비전과 한글의 힘이 오늘날 우리 기술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힘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저는 진심으로 믿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단순한 기자가 아니라 이 놀라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의 미래를, 그리고 그 미래를 가능하게 한 한글의 힘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 열망은 제 글 한 줄 한 줄에 그대로 담길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감동을 마음에 새기면서 글을 마쳤어요. 이제 세상은 제가 발견한 진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절대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K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